예, 이제 EEDI 마지막이고요. 앞에서 우리가 EEDI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왜 계산을 하는지랑 뭐 그런 거 얘기를 다 했어요. 이제 EEDI의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EEDI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얼마를 맞춰야 되냐? 라는 의문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냐면은 IMO에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최근 10년 동안 건조된 선박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CO2를 어느 정도 배출하는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인데 얘보다는 좋아져야지 라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뭐 앞에서 얘기한 식이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겠네요. 요거는 짐의 양, 배 속도,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메인 엔진, 뭐 보조 엔진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75%, 그 MCR에 75%, 그 다음에 얘는 현재 중유를 썼을 때 HFO를 썼을 때 뭐야 연료당 CO2 배출량이죠. 그걸 배별로 싹 조사를 했더니 뭐 벌크 캐리어네, 컨테이너 선이네 등등 다 조사를 했더니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큰 배일수록 연료 효율이 좋은 건 맞는 거예요. 큰 배일수록. 그래서 여러 개의 배를 다 조사를 했고 현재 기술 수준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먼저 뽑았는데 뭐 여러 가지 배 씁니다. 벌크 캐리어도 했고요. 그 다음에 탱커, 유조선 했고 컨테이너십 했고 그 다음에 가스 탱커라고 해가지고 그 주로 LNG 있죠. 뭐 LPG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작은 배일수록 연료 효율이 안 좋고 큰 배일수록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죠. 모든 배들이 그렇게 나왔고 그걸 잘 따르는 곡선을 하나 우리가 피팅을 했습니다. 휴대선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개수가 A 곱하기 B의 마이너스 C제곱이다. 그러면 배 종류별로 컨테이너십 볼까요? 컨테이너십은 A는 174, B는 DWT, C는 0.201.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 DWT가 얼마다? 정해져 있겠죠? 설계할 때. 그걸 하면은 EEDI가 얼마다? 하고 계산이 나오게끔 IMO에서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 배에 대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텐데 규정은 지금 2013년 이후 취역하는 순톤수 400GT니까 되게 작은 배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화물선에 적용되어 있고 2025년까지 규정이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근데 EEDI가 계산이 사회공헌 그다음에 CO2잖아요. 그러면 EEDI가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EEDI가 보세요. EEDI가 높다는 거는 CO2를 많이 낸다는 뜻이거든요. 안 좋은 배겠죠. 그러니까 EEDI 식만 알고 있으면은 EEDI가 낮을수록 좋은 배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큰 배들이 EEDI가 작잖아요. 그만큼 큰 배들이 연료 효율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것까지 알면은 EEDI 식을 봤을 때 아래쪽은 괜찮은 배, 위쪽은 나쁜 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EEDI는 어떻게 될 거냐? 현재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걔보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하는 식으로 더 곡선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배에 대한 EEDI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배들이 환경 친화적인 배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냐면요. 페이지 0이 그냥 EEDI 이제 실제 시작 전이고 처음 EEDI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2020년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2에 벌써 접어들었어요. 페이지 2는 어느 정도냐? 배 종류에 따라서 원래 대비 마이너스 20%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 이후에는 CO2 배출량을 30%까지 줄여야 돼요. 원래 기준 대비. 그러니까 배들이 여기에 있었다? 그럼 얘네들은 페이지 1, 2, 3에 갈수록 대응이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강화를 할지 거기에 대한 기준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의 EEDI는 어떻게 우리가 검증을 하냐? 뭐 실제 배를 운항을 해보면 알겠죠. 근데 배를 운항할 때 뭐 그걸 다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가서 EEDI 못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배를 해체할 것도 아니고. 다 만든 선박을 가지고 EEDI를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모형 시험을 통해서 선박의 동력을 먼저 추정을 하고요. 우리가 동력 알면은 그 동력을 내기 위한 전달 동력이죠. 전달 동력 내기 위한 엔진 선택할 거고, 그 엔진에서의 특성 나오잖아요. 뭐 연료 소모량이라거나 등등. 그럼 그거랑 그 다음에 아까 모형 시험 하면은 동력에 대응되는 속도 나오잖아요. 배속도. 그 다음에 DWT는 애초에 설계할 때 정해져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EEDI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배를 만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성 있게 모형 시험을 하면, 우리 저항 추진에서 배우고 있는 신뢰성 있는 그런 저항 시험을 하기만 하면은 선박의 EEDI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배를 만들면은 바다에 끌고 나가서 시운전을 해서 이거 EEDI 맞나?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직접 볼 건 아니고 엔진에 따른 그 속도 추세가 맞냐라는 거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EEDI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분자에서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있고, 분모에서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 캐패시티를, 화물에 실을 수 있는 양을 줄이는 방법,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선박 설계를 잘해서 저항이 작거나 추진 효율이 좋아지거나 하면은 엔진 동력이 줄겠죠. 그거 당연한 거고. 연료 소모율도 줄일 수 있을까요? 엔진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엔진에서는, 그러니까 엔진 종류에 따라서 연료 소모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걔를 손대기는 좀 어렵겠지만 엔진 설계를 잘하면 되겠죠. 좋은 엔진을 사오거나. 그 다음에 C, 아까 얘기했던 어떤 연료별로 다른 연료를 1톤 태웠을 때 CO2가 얼마 나오냐의 비율이에요. 연료를 좋은 걸 태우면 되겠죠. CO2 적게 배출되는 거. 뭐 요새 연구하는 수소라거나 암모니아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분모에서는 선박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짐을 더 실으면 되긴 하는데, 그건 되게 선주가 요구하는 사항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애초에 주문을 할 때 이만큼의 짐을 이만큼 속도로 옮기는 배를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손을 대긴 좀 어렵겠죠. 뭐 선주랑 협의를 하면 바꿀 수 있겠지만, 요새는 좀 선주랑 협의를 잘해서 어떤 식의 트렌드를 하고 있냐, 쭉 읽어볼게요. 선박 저항은 힘이에요. 근데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차원화를 그렇게 해주죠. CTS는 이렇게 하잖아요. CTS는 뭐 크게 안 변한다고 하면, 속도에 따라서 프루드 수에 따라서 크게 안 변한다고 하면은 되게 V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저항이 V 제곱에 비례해서 CTS가 크게 안 변하죠. 그 다음에 선박의 동력은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되죠. RTS, 아니다, 미안. 유효 동력은 RTS 곱하기 VS니까. 근데 R은 아까 V 제곱에 비례한다면서요. 거의. 또 V 들어갔네? 그러면 유효 동력은 V 세제곱에 비례하고, 유효 동력에다가 뭐 이것저것 다 하면은 전달 동력 나오거든요. 얘도 아마 속도 세제곱에 비례할 것 같아요. 그럼 됐죠? 네. 그러면 분자식, 아까 엔진 동력은 아마 속도 세제곱에 비례한 거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분모항은 속도에 비례하거든요. 아까 속도 곱하기 캐패시티잖아요. 분모는. 그러니까 결국에 EEDI는 뭐냐? 속도 제곱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그러면 속도를 줄이면 EEDI가 줄어드는. 배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속도를 줄이면은 EEDI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서 거기에 맞춰서 엔진 동력도 줄여야겠죠. 엔진이 작아지면은 EEDI는 좋아집니다. 배 크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 정도의 설계 방향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연료 효율을 좋게 하는 그런 선박을 만들기 위해 저런 방식을 잡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주기관 동력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아까 MCR 75%였잖아요 75% 기준으로 하는데 MCR이 너무 작아버리면은 잔잔한 바다는 상관없어요. 천천히 가면 돼. 근데 바다 거칠면 배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파도를 이기질 못해서. 그런 문제가 요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EDI 맞추려고 배 엔진을 너무 작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장착을 했더니 이 파도가 너무 세면 배가 못 가더라. 그걸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비가 좋게 하기 위해서 경차만 타라라고 했는데 이제 오르막을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뽑아줘야지 엔진이 라는 거에 대한 검토를 요새 하고 있습니다. EEDI도 맞추고 거친 바다에서도 직진을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저항 추진 수업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선박의 추진 동력을 좀 줄였으면 해요. 그러니까 선박이 형상이 좋아져서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전체 저항이 작아지게. 그 다음에 추진기의 효율을 좀 올리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항 추진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선박의 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선체 저항을 좀 줄이거나. 선체 저항이라는 게 주위 유동장의 뭐 파도라거나 아니면 점성으로 인한 경계층이라거나 그런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줄이기 위한 게 요새 설계 트렌드고 추진기 선체 상호작용을 좀 잘 손을 대서 우리가 9장 10장에서 배울 거예요. 추진기 작동에 유리한 쪽으로 좀 더 가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도 뭐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연료를 바꿔야 돼요. 연료를 CO2를 적게 배출하는 그런 연료로 바꿔야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뭐 헤비 퓨얼 오일 같은 게 있는데 얘보다 더 CO2 배출량이 작은 게 뭐 LNG라거나 아니면 LPG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박 엔진을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PG를 태워서 추진하는 그런 선박을 설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추진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가물들을 설계를 해서 달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추진기 앞에다가 뭐 적당히 유동이 잘 들어오게 고쳐준다거나 추진기 뒤에서 추진기 후륜을 가지고 추가적인 추력을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뭐 하면은 한 2에서 5% 정도의 연료 효율 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할 경우에 여기 있는 PBCF라는 거는 AHT 노즐이랑 서로 조합이 가능하다. 그럼 두 개 조합하면 효율이 뭐 한 4%에서 9% 정도 그 정도 나오겠죠? 둘이 더 할 거 아니에요, 얘하고 둘이 곱해야겠지. 그냥. 둘이 곱하면은 뭐 98%에서 95%까지 동력이 줄어든 애다가 또 이거 AHT 쓰면은 95%에서 92% 되니까 서로 곱해주면 대충 어느 정도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력을 한 10% 정도 더 적게 쓰는 그런 부가물들이 장착이 되는데 얘는 물론 설계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장착할 때 비용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거 감안하고라도 요새는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EEDI는 어떤 상황이 됐냐? 컨테이너십이나 일반적인 화물선은 EEDI 목표치를 많이 달성을 했습니다. 많이 배들이 좋아졌어요. 원래 여기서 놀던 배들인데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EEDI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많이 했는데 아직 뭐 탱커라거나 가스 탱커 같은 거, 벌크 캐리어 같은 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EEDI 맞추려면. 그런 현 추세가 있고요. 그 외에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게 배 자체가 연비가 좋은 거랑 별개로 이제 여러분들이 운전을 연비 주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디자인 인덱스가 아니라 오퍼레이션 인덱스라 해서 운항 중에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I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올렸거든요. 네, 오늘 수업 자료랑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 선박 엔진 같은 거 설계하는 그런 엔진 회사에서 낸 리포트들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대충 이런 배들은 이 정도의 엔진이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뭐 EEDI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이 요새 적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된다면은 이제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서 수업을 더 구성해 볼까 하는데 이제 사실 종합설계 수업에서 이미 다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은 좀 간략하게 설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이 수요일은 저번처럼 그냥 스트리밍이나 아니면은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